학교 폭력이 어느 때부턴가 사이버 공간으로 침투해 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은 나쁜 마음을 먹거나 혹은 재미 삼아 엄청난 일을 벌이고 피해 학생은 인격이 무너지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기도 합니다. 직접 만나지도 물리력을 쓰지도 않지만 그 폭력성은 얼마나 위험한지 한 고교생의 사연을 통해 보시죠. 추적보도 훅 이자연 기자입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래서 좋아하는 고기 사 먹이고 그날따라 이제 엄마도 가자 해서 이제 셋이 같이 이제 간 거예요. 가서 잘하고 와 그리고 들여보낸 게 마지막이에요. 평소처럼 학교 기숙사로 씩씩하게 돌아간 막내 아들을 엄마는 다시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손으로 절박하게 쓴 쪽지 한 장을 남긴 채 고등학교 1학년 이현섭 군은 지난해 6월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쪽지엔 하늘만 보면 울고 싶다. 안 괜찮으니 도와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군을 괴롭힌 건 한 달 전 지역 또래 사이에서 퍼진 오해와 소문이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인 한 학생이 이 군이 친구 여자친구와 놀러 갔다며 SNS에 일명 저격글을 올린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거를 퍼서 나르고 그걸 애들이 보고 현섭이도 스스로 자기가 되게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을 할 만큼 아이들이 취급을 하니까 자해를 할 만큼 고통은 심해졌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차고 있어서 안 보였고 아무 일 없듯이 너무 열심히 잘해서 괜찮아 보였다. 아들이 세상을 떠난 뒤 엄마는 괴롭힘의 증거를 찾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SNS는 24시간이 지나면 게시물이 사라지는 데다 다른 SNS의 존재는 확인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비밀 계정이 있었다, 단톡방이 있었다 하지만 저희가 그거를 들어가서 조사를 할 방법도 없고 그런 게 있었어요 하는 얘기는 있었지만 학교 측에 얘기하면 그런 거 없었답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글들을 보며 엄마는 아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런 기분을 현섭이가 느꼈겠구나. 사이버 학교 폭력 피해는 최근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는 따돌림이나 강제로 대화방에 초대해 욕을 퍼붓는 일명 떼카와 카톡 감옥, 피해자의 얼굴을 영상과 합성해 퍼뜨리는 방식까지 방법도 다양합니다. 가해 학생은 보복을 위해 혹은 그저 재밌어서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증거가 잘 남지 않는 탓에 괴롭힘을 빨리 알아차리기도 어려워 대응이 늦어지는 사이 디지털 시대의 손쉬운 괴롭힘에 희생되는 학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10대 아이들의 학교 폭력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또래 친구들을 상대로 서로의 얼굴을 때리도록 복싱 스파링을 시키고 물에 강제로 들어가게 하는 등 폭력에 멍든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또래 학생들에게 복싱 스파링을 시킵니다. 선수 입장! 빨리 껴라. 그래, 먼저 쳐. 기가 세게 해. 알았지? 예. 시작! 친구를 때리라는 말에 피해 학생들이 망설입니다. 그러자 반칙을 쓰라고 다그칩니다. 야, 도태복싱 해봐, 도태복싱. 그냥 반칙 다 써도 돼. 빨리 바꿔가지고. 지금이야, 쳐! 이럴 때 봐주지 마. 여자 목피가 써야지.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룰 정하자. 한 손으로 해줄게. 쫄지 말고 때리려고. 그게 일어나. 나 이렇게 끝내기 싫어. 빨리 일어나. 10초 안에 안 일어나면 잠깐만. 폭행은 새로운 방식으로 또 이어집니다. 피해 학생들을 밧줄로 묶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야, 그냥 물쳐 그냥. 어차피 너네 적게 돼 있어. 야, 앞에 바다 다 보인다고 그냥 가라고. 물에 빠져 발버둥 치는 장면을 보고도 웃습니다. 빠지면 니네가 거야. 쫄지가 쫄지가 말리는 거야. 야, 진정하고 힘주지 말라. 힘주지 마. 피해 학생 부모들은 A군과 B군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폭언과 폭행이 일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밀고 온 거예요. 면도칼까지 대가시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가위를 가져와서 앉혀놓고 가위로 자른 다음에 면도칼로 밀었다. 용돈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또는 월요일 아침에 들어가는 걸 아니까 그거는 무조건 자기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거고. 핸드폰을 뺏어서 계좌이체. 토스랑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데 다 알고 있던 거죠. 지금 학교도 이 사건을 조사 중인데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당장 해결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는 일단은 애들 추석을 시킨 거예요. 네. 이제 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교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심의나 그런 의견을 이제 내세우는 위치도 아니고 권한도 없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의 부모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놀던 아이들이잖아요. 집에 와서 같이 낄낄거리고 놀던 아이들인데 이건 부모가 일을 너무 크게 키우지 않나 싶어요. 지금 80이 남았잖아요. 졸업이. 애들한테 하해를 시켜주고 어른들이 해야 되는 거는 그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걸 퍼뜨려서 피해 사실을 자세히 이야기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합니다. 그거를 바로잡아주는 게 어른들의 역할이잖아요. 너네가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서는 안 돼. 확실히 와닿았어요. 친구들끼리 놀면서 이렇게 했으니 이걸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얘기를 못했던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게 가장 힘든지. 잘 끝났습니다. 어른들이 원하는 아이는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학교 폭력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봐선 안 됩니다. 아이의 잘못은 분명히 직시하고 또 아이의 아픔은 온전히 이해해야 깊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통계를 말한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학교 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으로 학폭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현실 속 학폭은 줄지 않았고 학폭이 일어나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신고조차 안 하는지, 아니 못하고 있는 건지 리포트를 먼저 보시고 전문가와 학폭 실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날 좀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친구라던가 신이라던가 뭐 하다못해 날씨. 드라마에서 피해 학생을 괴롭히는 수법으로 등장한 일명 고데기 열체크. 실제 지난 2006년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있었던 학교 폭력입니다. 지난 9일엔 대구의 중학생 2명이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소셜미디어에 이를 생중계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처럼 학교 폭력은 사이버 공간까지 넘나들고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우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24시간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학생들은 지난해 기준 약 5만 3,800명.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줄어들었던 학교폭력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실태 조사에선 학폭 피해 가운데 사이버 폭력이 31.6%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 11.9%, 성폭력도 1.5%로 집계됐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학생이 첫 학폭 피해를 당한 건 16년 전이지만 이를 극복하는 일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우선 중학교 3년 내내 당했고요. 여자아이들 앞에서 바지 벗기고 팬티 벗기고 보여주는 식으로 진행도 되고 우선 얼굴에다 침이랑 가래 뱉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이제 굉장히 구타를 심하게 당했는데 그게 아직도 못 잊어서 어두운 데 못 들어갑니다. 주차장도 무섭고. 피해를 알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학교 폭력을 멈추게 하는 건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냐면 이제 가해 학생들 앞에서 제 이름을 대놓고 말하고 애들을 불러가지고 체벌을 했어요. 애들이 이제 복수심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와서 이제 중3 때도 이제 역시나 또 반복되고 왜냐하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반이 바뀐다고 해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실제 학폭이 일어나면 학교 내에서 조정을 시도하고 처분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가해 학생에게 최대 퇴학까지 가능하지만 대다수는 생활 기록부에도 남지 않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칩니다. 게다가 그 과정 속에서 피해 학생들이 가장 원한다고 답한 진심 어린 사과는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학폭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또 다른 피해자는 무엇보다 학폭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얘는 나보다 그냥 낮은 애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리면은 그냥 걔는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폭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지난해 기준 9.2%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가 학교 폭력 관련해 주목한 퍼센트는 바로 17.3%. 학폭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한 비율입니다. 이런 불신이 있다면 학폭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겠죠. 현재 학교 내엔 현직 경찰인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지만 전국에 1,023명, 한 명의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5,000명이 넘습니다. 이대로라면 학폭은 앞으로도 줄어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